보통 이렇게 답을 써서 틀려요. 이거 잊으면 안 돼. 습관이 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쌓이면 수능까지도 가볼 수 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그 함수 진행을 할게요. 앞에 부분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드릴게. 그러면 아마 좀 기억하실 거야. 크게는 나는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 로그 함수니까 하나는 로그적인 측면. 그럼 로그적인 측면은 뭘까요? 이전에 했던 어떤 부분? 계산이 관련된 부분. 로그는 계산이었다. 계산하면 또 은수 생각이 나는데 로그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수적인 부분. 요 함수는 2차 함수를 우리가 최근에 했으니까 2차 함수랑 좀 빗대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두 가지 측면. 그럼 로그 함수에서 쓰는 로그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입니다. 내가 로그 3x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를 내가 원하는 밑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른바 밑변환해야 합니다. 그쵸? 아주 적극적인 거야. 내가 원하는 밑으로 바꿀 거야. 나 로그 2 원해. 그러면 로그 2를 쓰고 여기도 로그 2를 쓰는 거였죠? 그래서 밑에 있던 친구가 이 자리에 가고 위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로그 3x라는 건 내가 원하는 밑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요거 바꿔주면은 로그 2x에 있는데 요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 로그 2의 3분의 1이 곱해져 있는 녀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밑이 변할 수 있다는 게 로그적인 측면. 밑변환 기억해 주세요. 이거 많이 써요. 밑변환.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로그 2의 4-x 이걸 밑이라고 했고 요건 이름이 뭐? 그치, 우리 진수씨라고 했던 친근감 있게 진수라고 불렀던 진수씨. 로그 함수에서 가장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 저 진수씨의 조건이 양수. 진수씨의 조건은 양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4-x가 양수여야 되니까 x는 얼마예요? 4보다 작죠? 그쵸? 이 4보다 작다고 했을 때 요 4라는 친구, x가 4가 되는 친구가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점근선, 점점 근접하는 선. 만나지 않아. 만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값이 없어. 값이 없다는 뜻은 뭐야? 4인 거 별로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게 있을 뿐이고 요거 x범위니까 x범위 다른 말로 하면 뭐였더라? x 정의역이라고 했어요. 그죠? x는 정의역. 4보다 왼쪽이죠. 그럼 이건 4보다 왼쪽에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정의역이라는 말이 그림을 그려줄 걸 결정한다는 뜻인 거지. 이해되죠? 정의역 진수 부분에서 끌고 와서 4보다 적은 부분을 그려주고 결론적으로는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될 건데 내가 여기 함수적인 측면을 좀 얘기하려고. 우리 왜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2차 함수에서 f, x, f, 4-x가 서로 같다더라. 2차 함수 할 때 엄청 많이 했던 거죠. 기억하시죠? 여기 x라는 애가 있고 여기 4-x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 높이가 서로 똑같아요. 요런 이미지. 그러면 그냥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맨날 얘 주장하던 게 뭐야? 가운데 얼마니? 그리고 가운데 어떻게 구하더라? 두 i를 더해서 2로 나누는. 우리 맨날 평균 구하던 것처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게 일정하다는 거야. 일정하다. 숫자다. 얼마로? 2로. 그럼 이 i가 2가 돼서 대칭축이 2였다라고 쓰죠.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특징이니까 이건 대칭축이 2면 2의 왼쪽이랑 오른쪽이 어떻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선대칭이라고 부르고 선생님 맨날 데칼코만이라고 하던 거 있잖아. 둘이 좌우 대칭이야. 이걸 여기서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질문인 거지. 이 로그랑 똑같은 로그 2의 x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거 로그 2의 x면 진수씨 x니까 x는 0보다 큰 게 정의역이라서 여기 x가 0인 녀석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니까 이건 오른쪽이죠. 0보다 오른쪽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린다고? 0하고 4의 가운데인 이 x가 2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갖는다고. 2차 함수에서 쓰이던 게 로그 함수에서도 그대로 쓰인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져. 그래서 실제로 딱 데칼코마니 모양이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디에 정의역이 생기고 어디에 그려진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의 이 로그 함수하고 얘가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게 포인트예요. 앞에 있는 두 아이랑 같이 설명하는 게 포인트.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로그 함수만으로 얘를 한정하면 우리 맨날 써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진수 조건이야. 이거 잊으면 안 돼. 한참 계산하다가 잊어버려서 아예 시작할 때부터 진수 조건을 쓰고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같은 거 생각하실 때는 진수 조건을 아예 쓰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8쪽에 그래서 쭉 나온 거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로그 x, 로그 7-x, 그리고 1.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죠? 밑이 안 보여. 얼마 생략? 12 생략. 이름은 상용 로그라고 했고요. 그치? 지금은 워낙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이런 얘기 하겠지만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잊지 말고 뭐다? 진수 조건이다. 이거 잊으면 안 돼. 습관이 좀 됐으면 좋겠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시작은 이거야. 그럼 진수 조건, 진수 이 녀석은 어때? 0보다 커. 진수 이 녀석은 어때? 0보다 커. 그러면 결론. 요 둘 다 만족하려면 x는? 맞아요. 0보다 크고 7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냐? 나중에 답을 구해도 요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아셨지? 나중에 답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쟤를 체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풀이 같은 걸 쓰실 때도 잘 보이는데 저걸 좀 써줬으면 좋겠어. 풀이도 잘 보여. 왜냐면 나중에 까먹어. 너희들이 방정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막 신나서 구하면 x 나오면 그걸로 답을 낼 거거든. 그러지 말고 진수 조건 체크하자. 두 번째, 로그랑 로그 더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로그 한 번만 쓰고 둘이 곱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바꿔야 되는 게 그럼 1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로그 10이죠. 이거 밑이 10이니까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은 안에 있는 게 똑같이 갑니다. 방향이 똑같아요. 밑이 10이니까 이거 기억해줘요. 거의 대부분 요 구도야. 거의 대부분 요 구도.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던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2차 함수로 풀어도 괜찮고 넘겨서 이렇게 됩니다. 수직선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2하고 오면 바깥쪽이죠. 자, 그래서 신났어요. 오케이. 답이 다 보이거든요. OR. 이게 답이죠. 보통 이렇게 답을 써서 틀려요. 왜요? 맞게 푼 것 같은데? 진수 조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야. 맨 처음에 한번 등장시켜놓고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야야야, 이거 0보다 크고 7보다 작은 거 안에 겹치는 걸 찾아야 해. 진수 조건이 여기서 쓰이는 겁니다. 방정식, 부등식 다 똑같아. 그리고 요번에 얘기했지만 지금 또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여기는 그냥 고2 때 정도 너희들 괴롭히고 수능은 뭐 고3 때는 이거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고3에 이게 어려운 게 나왔어. 우리가 설명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킬러가 이번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당황들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제 3년 뒤잖아. 그 사이에 이 단원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킬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떠냐면 이거에 문제 한 두세 개가 이렇게 섞인 정도의 사이즈?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쌓이면 수능까지도 가볼 수 있다. 부등식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이 다음에는 요 정도면은 뭐 이거 조심하고 이거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드실 텐데 수학이 이렇게 놔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섹션은 바로 치환도 나중을 생각하시면 두 가지로 정리가 좀 가능해요. 첫 번째 치환은요, 로그는 심플한데 요 진수씨에 들어가는 게 복잡해. 여기에 2차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로그 함수 하실 때도 아직도 2차 함수가 작동을 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2차 함수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로그 자체는 심플한데 로그로 2차 함수를 만드는 거죠. 로그 안에를 복잡하게 할래? 아니면 로그 자체를 복잡하게 할래? 이렇게 두 가지 보세요. 치환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심화 문제로 좀 더 레벨을 높인다면
뭐 이런데 뭐 3 이렇게 나오겠지. 이걸 풀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 같아도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 같은 거야. 이참수처럼 안 보이잖아, 그치? 예. 그런데 이건 로그 8 마이너스 로그 x 아닌가요? 그러니 로그 x라는 녀석을 t라고 치환을 했을 경우에 이 숫자는 조금 애매하지만 여기도 t가 들어가겠죠?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된다. 치환을 하면 2차가 되더라. 요러니까 여기는 치환을 한다. 하나에 치환하는 녀석이 89페이지. 치환 두 번째는 213번을 설명합니다. 이차함수예요. 이차함수예요. 로그가 들어가 있는 이차함수야.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대요. 그런데 항상 모든 x 언제나 늘 성립 이러면 2차 함수 정도로 생각한다 그랬죠. 이거 우리 방금 내신했던 거야, 그치? 이때는 그래프 그려서 0의 x축이니까 x축보다 위에 이렇게 떠 있어야 돼요. 그러니 판별식으로 넘어가시면은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고요? 작다고요. 판별식이라고 말하는 순간 뭐가 되니까? 교점이 되니까. 근의 개수가 되니까 근의 개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생각을 정리하기보다는 한 번 할 때 그냥 잘하는 게 나아. 판별식이라고 말하는 순간 교점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작아요. 어디서? 요걸 보시면. 그러면 이제 213번 문제가 보이세요? 로그가 껴들어가 있는 이런 녀석 보이시나요? 요게 0보다 크다는 판별식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을까? 중3, 고1 때 있는 문제들에서 쏙쏙쏙 로그로만 싹 바꿔가지고 만들면 뭐 무한히 증식시킬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 2차 함수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자. 211번은 어떻게 해요? 치환 1-1.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수에 로그가 들어있을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요거랑 같은 로그를 취하자. 취하자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로그 3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로그 3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쪽이 크니까 이 친구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지수로 들어가 있는 친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나가서 곱해지잖아. 그러니까 로그 3x 곱하기 로그 3x가 되겠죠. 로그 3의 27은 얼마? 3 더하기 로그 3의 x제곱이에요. 여기다 쓸까? 로그 3의 x의 제곱이면 2 나가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 로그 3의 x라고 쓸 수 있죠. 원래 가로 잘 안 한다. 일부러 가로 쓴 거야. 가로 잘 안 써. 요렇게 바꿀 수 있다. 방금 우리가 했던 치환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정리만 할게요. 로그 3의 x를 t라고 또 치환을 하면은 이거 t의 제곱이 3 더하기 2t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요. 사이값 4이면 호연아 4이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하고 3 4, 2, 4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답을 쓰면 또 곤란하죠. 조건은 여긴 나오진 않는데 이건 t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풀 거란 말이야. t 오 하고 t를 막 쓸 건데 t를 원하는 게 아니라 x를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걸 x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지. 이래야 정리가 된다. 자, 이번 유형은요. 로그 안에 로그가 들어갔을 때 이건 어떻게 할까요? 로그 안에 로그가 들어가면 선생님 맨날 주장하던 로그 없애면 이 친구 밀어서 올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쵸, 그쵸? 은수 맨날 화내던 그거 밀어 올립니다, 이렇게. 또 여기도 밀어 올려요. 그럼 여기 로그 3x가 나오겠지? 네. 한 번 더 밀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잠깐. 이거 전에 이거 소연이가 많이 틀렸다. 소연아 이거 얼마야? 0. 1이지. 이거 편집. 1. 이거 1이잖아. 이거 2. 그래서 3 밀어 올리면 아직 왜요? 0제곱은 항상 1이지. 그래서 이거 1이니까 3 밀어 올리면 얼마? 3이겠지 뭐. 이건 3의 2제곱 되니까 얼마 돼? 9. 9. 그리고 이 범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수 조건 만족하니까 넘어갑니다. 그치?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문제들은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부등식 부분. 그 다음엔 활용인데요. 활용은 뭐 너무 끝이 없어서
오늘 수업에서 일단 조정을 할게요. 뒤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수열로 한번 가보려고요. 수의 나열 1, 2, 3, 4, 5 n번째 오는 숫자는 누구? n. 그럼 우리 이거 이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n번 예. n번째 오는 숫자는 n이네요. 그러면 세 번째 오는 숫자는 누구죠? 3이죠. 이미 알고 계세요. 이걸 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함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야 이거 수열인데 뭘 좀 새로운 기호 하나 좀 써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기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수열에서는 바로 요런 기호를 하나 씁시다. 그럼 이 n은 조그만 글자 n은 뭔 뜻이냐면 n번째 요런 녀석으로 쓰시면 돼. 그래서요 요거 A1 첫 번째 수에는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 점점. 그럼 이건 뭐라고 쓸까요? 일반항 AN이라고 할게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야. FN 알면은 다른 녀석 다 알 수 있었잖아. 그럼 여기도 AN 알면 끝. 그래서 이걸 일반항이라고 하자. AN 알면 끝. n번째 아니까 세 번째는 집어넣으면 끝. 그래서 이 숫자를 나열해서 쓰는 거를 수열이라고 해요. 일반은 뭐라고요? n번째 있는 녀석인데 요거 알면 끝나듯이 왜냐면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치? 일반항도 n번째 표현할 수 있으면 끝.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 A1도 일반항이에요? AN을 일반항이라고 하고요. 근데 저기 n의 숫자가 있으면 그건 일반항이 아니에요? FN이 n일 때 함수라고 하면 요건 함수 값이라고 부르듯이 살짝 구별을 하죠. 우리가 이거는 다 알았다고 하지만 이렇게만 나오면 3일 땐 3이네 하고 넘어가잖아요. 요거는 그 숫자를 말하는 거고요. 요게 번째를 뜻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일반항인 거예요? 그렇죠. 이 전체가 일반항인 거예요. 예? 뭔 소리예요 그게? 다시 내가 설명해 볼게. 그럼 이런 거야. 2, 4, 6, 8, 점점점. 이미 아세요. n번째는 어떤 수가 올 거라는 걸. 2n이 올 거라는 걸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오는 숫자는 얼마요? 2라고 쓴다는 거죠. 첫 번째 오는 수가 2인 거예요. 하나 더. 네 번째 오는 수는 얼마죠? 8이요? 8이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치? 뭐가 일반항이에요? 바로 요게 일반항이죠. n번째 오는 숫자는 뭐죠? 2n이죠. 그러면 n의 요걸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일반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때는 이제 어떤 뭐 몇 번째 i가 되는 거고 n번째 이 녀석을 일반항이라고 하고 수열에서는 저거 알면 끝.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일반항을 우리가 찾을 건데 솔직히 말하면은 수열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배우는 거는 조금 약간 이름 있는 애들, 유명한 애들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겠지.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오늘은 전체적인 개괄을 좀 해주면 자, 첫 번째가 등차 수열이에요. 저기서 등은 같다는 뜻이고 차는 차이죠. 디퍼런스가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일정하게 더해지는 것. 똑같은 말이 일정하게 빼지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일정하게 더해진 거, 일정하게 빼진 거 다음에 그럼 뭐 배울까? 곱해진 맞아요. 일정하게 곱해진 것 또는 일정하게 나눠진 것 그걸 등비 수열이라고 할게요. 더하고 빼는 거 같이 쓰는 거야. 그치? 3을 더한다는 거랑 마이너스 5를 뺀다라는 거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덧셈 뺄셈 같은 것이고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의 요 디퍼런스니까 용어 D라는 거 많이 쓸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주 쓰는 게 비율이니까 R이라고 많이 쓸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친한 애들은 요렇게 해서 잡아갈 것이다. 나름 족보이는 애들을 먼저 조금 잡을게. 됐죠?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등차 등비인데 사실은 등차 등비는 너희들 정도면은 그냥 좀 쉽게 갈 거야. 여기서 가장 힘을 써야 되는 것은 합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들한테는 수열 좀 아는 사람들은 합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수열해라고 물어보면 슬쩍 찔러볼 수 있겠지. 합 공식 알아? 뭐 이런 정도로 슬쩍 물어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등차 등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진짜 실력자들은 합을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 합하는 거에 중점을 많이 두시고 요 합을 하면 아예 대놓고 합을 기호화시켜서 진행을 해요. 저 시그마가 S 대문자래. 그래서 S라고 하는 대문자를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런 기호를 활용해서 쓸게. 그 다음에 다음 단원이 이걸 가지고 귀납법, 귀납적 정의. 야, 물어보자. 귀납법이 뭐냐? 그냥 비난하는요. 논리적으로 나 그건 연역법 아닐까? 네? 근데 그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 오. 잠깐만.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걸 끄집어내는 거? 예. 사례들이 있는 걸 가지고선 어떤 걸 확실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게 귀납법이야. 호연이는 수학을 잘한다. 서연이도 수학을 잘한다. 은수도 수학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 반은 수학을 잘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은 비슷한 거. 맞아. 사람은 수학을 잘한다. 사례를 가지고선 일반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힘내시겠지만 이게 끝나면 이제 수원이 끝부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삼각함수가 남았으니까. 네. 삼각비 삼각함수가 남았으니까. 그 다음 지금 또 얘기 많이 하는 게 3-2 과정 질문 많이 하던데? 그래서 우리 삼각함수는 하기 전에 아마 시기가 비슷하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내신이랑 좀 겹쳐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가능하면 내신 전에 내신 빨리 해주고 내신 들어가기 전에 삼각함수도 마무리하면 조금 효과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미적분일은 어떤 책을 써야 돼요? 뭐 네, 이런 얘기 할 거나 아니면 대수를 반복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또 한번 선택의 시간이 다가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번 방학 때 어떻게 보내실지 조금 계획들 하고 계시죠? 공통 수학 1을 어떻게 하실 건지 등차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일정하게 더해진다는 거죠? 슬쩍 여기 써놨어요. 얼마 더해져요? 2. 등차는 있잖아. 똑같이 더해지는 거다. 한 번만 2 더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2가 더해지는 거야. 그러면 2가 더해진다에 이걸 우리가 디퍼런스라고 잡자. 요걸 D라고 할게. 그 다음에 그럼 기억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은요. 요 공차인 2란 D라는 2가 개수로 오는 1차식이 돼요. 등차 수열은 1차식이에요. 시기예요? 시기. 일반항을 표현하면 이 식이 1차식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왜? 똑같이 더해진다면서요. 일정하게 더해지니까 1차식이 맞고요. 다만 여기다 이제 n한테 1을 넣어보면 a1이라고 하는데 얼마예요? 2죠. 어때요? 성립하죠? 그러면 AN은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반대야, 반대. 어디 가서 수열을 만났는데 1차식을 만났어. 1차식을 만났어. 오늘은 5호 할 건데 다음에도 5호 해야 돼. 그러면 얘는 D 플러스 D가 얼마라고요? 3이라고. 3씩 더해진다고요. BN이라고 하면 BN이 마이너스 2N 더하기 3 이렇게 나왔으면 D 플러스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 여기서는 D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씩 더해져요? 마이너스 2씩 더해져요. 그럼 얼마씩 빼지는 거예요? 2씩 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알고 하나만 더 일반항을 알아낸 다음에는 첫째 항이 좀 중요해요. 첫째 항은 n한테 1 집어넣는 거였죠?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이다. 그러면 등차 수열은 1차다. 그리고 1차항의 개수가 디퍼런스. 디퍼런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차라고 하거든. 공차다. 그래서 헷갈려서 나중에 공차 수열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바로 1차항의 개수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 알면 사실은 등차 수열이 끝난다. 이지하니까 어떻게 된다? 합으로 가야 된다. 이지하니까 합으로 가줘야 문제 푸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진짜 아는 애들은 합으로 간다. 자, 그러면 또 하나 해줄게. 이거다. 등차 A7. 등차 A7은 7번째 항입니다. 7번째 항입니다. 그러면 이미지 하나 만듭시다.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가 있고 7번째가 있죠. 이런 이미지죠. 플러스 D 맞죠? 네.
이런 이미지 한번. 자, 그럼 A7은요. A1에 D를 몇 번 더해야 A7이 되나요? 6번. 그래서 등차 수열일 때 A7은 A1에다가 6번. 요게 기본적인 건데 조금 응용도 가능? 네? A7은 A3에는 몇 번 더해지는 건가요? 3번? 4번. 7과 3이 몇 개 차이? 4번. 그럼 4D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건데 굉장히 쓰임새가 많아요. 요 표현 말고 똑같은 게 뭐겠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A7, A3 빼면 몇 D? 4D. 왜? 4칸 차이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1차니까요. 1차를 쓸 수 있는 건 다 등장해요. 이전에 우리 1차 써가지고 했던 게 뭐뭐 있죠? 1차 함수. 1차 함수. 연립방정. 수업 듣고 왔니? 와, 이야. 1차 함수. 연방. 그럼 문제 결합되는 건 전부 다 이런 애들이다. 등차 수열인데 1차 함수. 연립방정식.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문제들이 설명이 될 거다. 이게 등차 수열입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18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5번 보세요. 5번. 연필 놓읍시다. 머리로 가능해. 5항이 3. 오호호호 5항. 10항은 13. 고맙다 웃어줘서. 10항이 13. 자, 5항이 3. 10항이 13. 항이 몇 개 차이? 5. 5개 차이. 그럼 머릿속에 5D. 5D. 10항에서 5항 뺀 거야. 5D. 그럼 숫자는 13에서 3 빼니까 얼마야? 10. 그러니까 5D가 10이니까 D는 2. 이거 공차가 2야. 근데 연립방정식이 더 편하면 연립방정식 해야 맞아요. 이게 식이 내가 좀 더 안심이 된다 그러면 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도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거는 글을 복잡하게 해주고 길게 문제를 뽑아요. 그래서 머리. 네, 그래서 머리로 자꾸 써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처음엔 많이 써야죠. 근데 이제 머리를 좀 써봐라. 자, 그럼 D가 얼마라고? 2. D가 2. 그럼 5D가 얼마? 10. 10D는 얼마? 20. 20. 자, 10D 20을 머릿속에 한 촉에 놔요. 10D 20. 10항이 13. 20항은 10D 더해지는 거잖아. 네. 10D가 20이었으니까 33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